안녕하세요. 서재로 36입니다. 인생 두 번째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Q&A 시작해보겠습니다. 댓글 읽고 캡처하는 데만 딱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번 Q&A 때랑 겹치는 질문은 최대한 걷어냈습니다. 최대한 짧게 줄여보겠지만 그래도 1시간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눈 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상이 아닙니다. 운전하실 때나 잘 때, 샤워할 때, 설거지할 때,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숨이 나오는데요. 상하이에서 왕홍 체험 해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꼬라지를 보고 싶으신 거죠? 왜요? 이 얼굴로 190 가까이 되는 아저씨가 여장을 하고서 중국의 경제가 어떻고 상하이는 이런 신기한 게 있고 그런 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동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카메라 들고 혼자서 한국말 하면서 상하이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지만 사람 엄청 많잖아요, 상하이에서. 근데 그렇게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제가 주로 호스텔에서 자니까 남탕에서 샤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굴에 여장 분장한 사람이, 그것도 한국인이 옆에서 씻으면은 다들 쳐다보지 않겠어요? 나는 그 시선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국격을 실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소중하니까요. 국격 실추를 막기 위해서 왕홍 체험은 혼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동행이 있으면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처럼 영상에 클래식 부금 같은 거 깔아주세요. 교양 있게 해보겠습니다. 전 교양 있는 남자니까요. 반만년의 한국 역사 제일 대사건이 뭘까요? 이거 닉네임부터 좀 엄근진인데 글쎄요. 대답 잘못하면은 건방대로 뚝배기 깨질 것 같은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 여행하면 안 무섭나요? 혼자 여행하면 무서운 데는 사람이 사는 데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북극 갔을 때 북극곰 만날까봐, 북극곰 만나서 뭐가지 뜯길까봐 그때는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제가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 마을로 돌아옵니다. 진짜 북극곰 만났을까봐. 북극곰을 만나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강도나 무슨 소매치기는 만나면은 대화라도 되는데 언어는 안 통할지언정 내가 죽지는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극곰은 그런 게 아니라서 그때는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가장 마르셨던 때가 언제인가요? 이때가 가장 제일 말랐었습니다. 세계 여행 처음 했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밥 먹을 돈이 진짜 없었거든요. 아시아 국가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먹고 자고 이동하는 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데 유럽 국가부터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박비랑 교통비는 더 이상 줄일 수 없으니까, 안 그래도 제일 저렴한 데서 자고 제일 저렴한 교통비를 사용했었으니까 줄일 수 있는 게 먹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도 밥을 못 먹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났던 게 초콜릿이 살 빼는 되게 안 좋은 음식이라는 게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초콜릿으로 그런 열량을 때우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초콜릿 뒤집어 보니까 열량도 높아요. 밥 한 공기, 2공기 정도는 돼요. 그래서 식사 대신에 그런 걸로 열량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좀 멍청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열량은 높았을지언정 그거 먹고 살이 찔 수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선택권이 크게 없었습니다. 초콜릿 말고는 아예 굶거나 초콜릿이라도 먹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하루에 식사를 한 끼도 못하면은 초콜릿 한 개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서유럽을 여행할 때는 그런 식으로 식사를 때웠습니다. 식사도 아니죠 사실. 고등학교 동창이라 아는데 서재로 악력 개쎄입니다. 기억나는 고등학교 썰 풀어주세요. 악력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가 맞는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기억나는 고등학교 썰? 제가 고등학교 3년 다닐 동안 휴대폰이 없었어요.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휴대폰 반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진을 보면은 이때 이랬지 하고서 뭔가 추억을 회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이 없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근데 기숙사 3년 생활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좀 사람들이 특히 사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고등학교 선배들이죠, 형들, 이 왜 그렇게 딱딱하고 권위 있게 행동하고 무섭게 보이려고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신입생이니까 기숙사 처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불러내더니 신입생 전부를 사감이 저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욕하면서 야 씨발놈들아 인사 똑바로 하네 하면서 화를 내고 쪼그려뜨기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토하는 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권위? 그냥 기숙사는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데인데 왜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싶어 했을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사감 선생님이지만 그냥 우리 학교를 졸업한 백수인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인생 철학은 무엇인가요? 영상을 보면 생각이 깊으신 분 같은데 현재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어른으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생 철학은 없고요. 마음에 두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긴 해요. 아,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게 아니다. 내 성향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거기도 한데, 뭔가 좋은 일이 생겨도 막 크게 행복해 하려고 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크게 슬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20살 때 막 자아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법륜 스님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가지게 된 어떤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인생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삽니다. 생각이 깊지도 않고요. 고등학생들에게 어른은 아니지만 뭐 조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고등학생이면 그냥 일단 학교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뭐 대체로 공부겠죠. 그거 열심히 하시는 거. 예체능 학생이면은 체육을 열심히 하시던가 음악을 열심히 하시던가. 그리고 대학생 가서는 꼭 하나 해봤으면 하는, 강력하게 권장하는 게 있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막 이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게시판에 모아서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외 활동, 그리고 해외 봉사, 동아리, 공모전, 그런 것들이 막 우수수수 떠요. 한 달에 막 몇 개씩 뜹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도전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을 도전함으로써 내 인생이 항상 길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아마 대학교 때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한 것도, 대학교 때 기계공학과를 선택한 것도 정말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취직하려고. 내가 무슨 수학이나 물리를 좋아하거나 잘해서 이과를 선택한 것도, 기계공학과를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난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도 특히 아버지가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나는 당연히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이것저것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인생이 이렇게 줄 세워서 성적순으로 뭔가 배치가 되는 게 아니구나를 너무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참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도 직장 생활에 맞지도 않는데 거기에 내 몸을 꾸겨 넣을 필요는 없구나. 분명 어디선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 어디선가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효용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구나를 그때 대학생활 때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면 그냥 일단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대학교 가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혹시 학과가 어디 학과이셨나요? 어쩌다가 평범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여행 유튜브를 찍고 싶었던 동기가 있었을까요? 학과 이름은 MSD 학과였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MSD 학과였고, 기계공학을 70%, 전자공학을 30%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이유도 저번 Q&A 때도 짧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때 이것저것 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사람들이랑 뭔가 살을 부비면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구나. 아시다시피 저는 회복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 강도 당했을 때도 경찰관이 저 구하러 오자마자 진짜 바로 막 그냥 입가에 웃음이 지어졌거든요. 살았다. 그리고 막 강도 앞에서 시시 쪼개기도 했고, 교통사고 당했을 때도 막 덩실덩실 춤도 추고 그랬잖아요. 나 괜찮다. 그 정도로 회복력이 엄청 좋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랑 실망감은 이게 잘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랑 계속 똑같이 뭔가를, 계속 평행선을 보면서 같이 뭔가를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된다? 그거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겠지만 그거를 5년, 10년, 20년?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수업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A4 용지에다가 막 내 생각을 최대한 많이 적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런 걸 적었는데, 결국에는 3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는 돈이 없다. 두 번째로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세 번째로는 회복 탄력성이 좋다. 근데 이 3가지를 종합하면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자본 창업, 무자본 사업,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사업 같은 거, 사업 비스무리한 거를 해본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자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그 당시에 유튜브를 보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제 알고리즘에 뜨는 거예요. 나는 여행 유튜브라는 것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떠요. 근데 그때 그분이 빠니보틀님이었어요. 제가 그분 영상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생각해보니까 여행 유튜브도 무자본 사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게 갑자기 머리에 탁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자본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생활비를 적게 쓰면서 지속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되더라고요. 특히 막 유럽이나 미국처럼 비싼 국가가 아니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내외로 살 수 한국에서도 한 달에 100만 원 내외로 사는 게 뭐 좀 타이트한 편이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게 좀 넉넉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 무자본 사업인 거 확인했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유튜버라는 걸 꿈꿔본 적이 없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분야에서, 특히 여행 유튜브라는 분야에서 버티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가를,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매일 찾아봤어요. 잘 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잘 되지 못한 분들, 진짜 채널을 엄청 여러분들이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여행 유튜브 채널들은 전부 다 봤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 찾아봤거든요. 여행 유튜버는 기본적으로 실행력이 좋으신 분들 같아요. 직장 생활을 때려치고 여기로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력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인데, 이 실행력 좋은 사람들이 잘된 케이스들을 보고 분명히 케이스 스터디를 했을 텐데 왜 안 풀리고 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도 또 막 안 되는 채널도 한 50개 찾아가지고 그런 것도 막 적기 시작해요. 이 부분에서 이런 게 어색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런 주제는 채널을 빨리 키울 수는 있을지언정 높이 올라가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주제구나. 막 그런 것들을 적어가면서 확신을 얻습니다. 여행 유튜브라는 거는 방향이 잘 맞는다는 가정하에는 오래 버티면 언젠가는 빛을 보겠구나.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어서 아까도 막 밥 못 먹어가지고 얼굴 저렇게 피골이 상접함에도 불구하고 몸은 좀 힘들었을지언정, 몸도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조금 힘들었지만 난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확신 수준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뭐 버티다 보니까 부룬디 영상이 잘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 굶으면서 여행은 하지 않는 수준은 됐던 것 같아요. 여행금지 국가 가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가면 안 되죠. 가면은 감옥 갑니다. 올해, 5년 후, 10년 후의 장기적인 진로 목표가 궁금해요. 여행은 언젠가 끝이 날 수도 있고 나라도 한정적인데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옮겨 가실지 기대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아마 10년 후에는 제가 유튜버가 아닐 것 같고요. 5년 후도 약간 간당간당할 것 같죠. 그 전에 이제 잊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더 새로운 사람, 더 재밌는 사람이 나타나서 올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을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그냥 일반 국민은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려면은 미군 혹은 미군 기지와 관계된 사람이 동행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처럼 여행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역, 관계자와 꼭 동행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들어가는 컨텐츠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얘기를 듣고 서재로 여기 데리고 가고 싶다. 여기 데리고 가면은 뭔가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런 장소가 있으면은 여기 인스타그램으로 DM 보내주시면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 그런 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마감 5분 전에 발견한 기념으로 서재로님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5분을 알려주세요. 아마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강도 당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때 엄청 말랐었잖아요. 그리고 그 강도들은 둘 다 저보다 수십 킬로그램은 더 나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거 5분 동안 몸싸움하면서 버텼던 거, 그게 제가 인생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많은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실 생각이었나요? 저는 제 인생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직장인을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교 동기들도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갔거든요, 저희 동기들이.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 눈치 안 보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몇 달 전에 TCI 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후천적으로 어떤 성격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검사인데, 여기를 보면은 사회적 민감성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눈치를 안 보려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만 봐야지 하면 안 봐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기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 눈치 안 보는 방법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 눈치를 안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저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대요. 사회적 민감성이 0인데 100명 중에 100등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타인의 시선이나 칭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인간관계에서 매우 독립적입니다. 저는 애초에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나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칭찬 듣는 것도 좀 멋쩍어요. 어떤 친구가 제 앞에서 제 칭찬을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다른 검사에서도 얘기를 하자면은 뭐 사회적 민감성은 0이었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 기준부터 보자면은 자극추구 27%가 뭐냐면은 새로운 자극에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로 행동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 회피는 15%, 걱정이 적고 대담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쉽게 위축되지 않는 낙천성을 가졌습니다. 뭐 다 맞는 말 같아요. 또 인내력은 62%, 어려움이 있어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밀고 나가는 의지가 평균보다 높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더 높대요. 그리고 자율성은 좀 많이 높네요. 98%인데 목표가 매우 뚜렷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책임지는 능력이 압도적입니다. 또 있고 연대감은 5%인데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보다 본인의 논리와 효율적 성과를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밖에 모른다는 거죠. 연대감은 좀 낮은 편이고 자기 초월 7%, 직관이나 운명 같은 모호한 개념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결과만을 신뢰합니다. 뭐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뭐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서재로님,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아, 이상형이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해요. 그냥 만나면서 자꾸 바뀌거든요. 아, 착한 사람 만나보면은 착한 사람 좋네, 다음부턴 착한 사람 만나야지 싶고, 또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이런 외모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좋네 하면서 또 이런 외모도 또 끌리게 되고, 이상형은 만날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모호해요. 뭔가 하나만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진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굳이 꼽자면은 테토녀보다는 애견녀를 좋아하고요. 골격이 큰 사람보다는 골격이 좀 작은 사람을 좋아하고, 건강한 태닝 피부보다는 피부가 하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부차적인 것도 하나 있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살면서 번호를 딱 한 번 따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였는데, 그때 그분이 같은 수업을 듣는 분이었는데 막 외모가 그렇게 예쁘고 막 매력적이고 그런 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안경, 금속태 안경이 엄청 잘 어울려서 계속 시선이 가서 수업 끝나고 제가 번호를 물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금속 안경테가 잘 어울리는 분이면은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다, 외적으로. 외적인 이상형은 뭐 이 정도고요. 근데 이상형도 아니에요. 그냥 뭐 좀 선호한다인 거지. 성격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그 솔직해서 매력적인 타입이 있거든요. 그 머리 굴려서 솔직한 거 말고 평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때 솔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은 뭐가 좋아서 끌린다기보다는 뭐 싫어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숨기는 것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이유와 명분이 없는 감정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아무리 예쁘고 매력적이어도 그 이상의 단계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과기대 최고 아웃풋 화이팅. 과기대 최고 아웃풋 빠니보틀님 화이팅입니다. 실수로 프롬프트 안 지워서 시겁했는데 다들 개그인 줄 알고 유쾌하게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서재로면 개추. 사실 프롬프트 일부러 넣은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넣었거든요. 전에 Q&A 적었던 문장이랑 지금 Q&A 문장이랑 아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댓글 5,000개 다 읽어봤는데 이거를 캐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것까지가 완성이었습니다. 다시는 절대 안 가고 싶은 나라 있을까요? 여행을 하면서 좀 짜증이 많이 났던 나라가 하나 있긴 해요. 우간다라는 나라 갔을 때 제가 인종차별도 엄청 심하고 사기도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인도보다 훨씬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가 있었긴 했는데 뭐 다시 가면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절대 안 가고 싶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간다라는 나라를 갔을 때는 정신적으로 짜증이 좀 많이 났다. 신혼여행으로 서재로가 간다면 어디로 갈까? 이게 사실 제가 고를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다 예비 신부 혹은 여자친구가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뭐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휴양지를 잘 몰라요.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세부 어떤 특징이 있고 뭐가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은 아내가 되는 사람의 선택을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사실 어디든 좋아요. 뭐 부룬디에서 구르고 인도에서 구르고 방글라데시에서 구르고 매번 여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휴양지면은 어디든지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 안 좋은 나라 많이 가보셨는데 보고 제일 충격 먹은 장면이 무엇인가요? 이거 인도에 갔었을 때인데 뭐 영상으로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빠르간지라는 배낭 여행객들이 많이 묵는 저가 숙소가 많은 그런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걸어 나와서 유심칩을 만들러 가는 길이었는데 대로 옆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대로 옆에 매트리스를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가족 5명, 6명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옆에 누워있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숙인인 거죠. 노숙인인데 매트리스만 가지고 있는. 그게 차마 눈 뜨고 보기 미안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부룬디가 가장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뭐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가 노숙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가 산속에 사는데 그 산속에 살면서 자급자족을 하고 화폐 없이 뭐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DP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룬디 사람들 보면서 충격받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게 과장이 된 건 아니구나 싶은 정도로 그냥 넘어갔는데, 인도에서 노숙하는 그분들을 봤을 때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자이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이자이를 한국에 데려오는 것까지는 뭐랄까요, 성공을 했어요. 한국에 데리고 와서, 뭐 제가 데리고 온 건 아니죠. 그 재단에서 데리고 와서 이자이를 대학교에 입학을 시켰고 또 한국어 교육도 시키면서 공부도 시켰어요. 근데 뭐 저는 한쪽 얘기만 들어서 어떻게 자세하게
치우쳐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마찰이라는 게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자이가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서 다른 도시에서 좀 숨어 있다가 난민 신청을 했다. 그것까지만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엄청 아쉽고 이자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엄청 아쉽고, 특히 가장 아쉬운 거는 재단이겠죠. 재단에 사비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재단에서 사비를 써서 데리고 오고 교육도 시키고 또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학교를 그만두고 난민 신청을 해서 다른 선택을 한 게 아마 재단이 가장 아쉽지 않나 싶어요. 저도 사실 좀 실망감이 컸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쪽 얘기만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끝이 났다.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없습니다. 첫사랑 썰 좀 풀어주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대학교 1학년 때 첫 미팅을 갖고, 그게 이화여대였고,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 한 달 사귀었는데 한 달 만에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고 헤어지재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집 가고 싶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해외를 가면은 한 달 반 정도를 있습니다. 처음 여행을 할 때는 막 자고 일어나면은 금방 회복이 돼요. 한 1주, 2주까지는 자고 일어나면은 어제 힘들었던 거, 정신적으로 피곤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데, 한 4주, 5주, 6주가 지나가면은 자고 일어나도 100만큼 충전이 돼야 될 배터리가 50밖에 충전이 안 되는 느낌? 그래서 나가서 또 얘기를 하고 떠들고 또 정보를 찾아보는 그 과정이 금방 사람을 방전시켜요. 그래서 여행이 길어지면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서재로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저희 집 리모컨 어디에 있나요? 이분 닉네임이 왜 이러죠? 차단하겠습니다. 뭔가 크게 웃는 걸 못 봤는데 빵 터지면 눈물 흘릴 만큼 웃기도 하시나요? 당연하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감정의 진폭은 좀 적긴 한데 막 빵 터지면 눈물 흘릴 만큼 웃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그러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혼자 얘기하고 혼자 막 빵 터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주로 혼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빵 터질 만한 사건이 없어서 빵 터지게 웃지 않는 것 뿐입니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 엄청 시끄럽고, 아마 제가 제일 시끄러울 것 같은데 엄청 크게 웃습니다. 장거리 비행할 때 기내에서 시간 보내는 방법, 주로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대중교통 안에서 노래를 들으면은 좀 뭐랄까요, 맛있더라고요. 영상 보다 보면 가는 나라의 장소마다 그곳에 대한 정보를 다 말해 주시던데, 정보 수집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대체 그냥 여러 가지예요. 영상을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정보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다 메모하고,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AI나 구글에 검색을 해가지고 더 자료 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채워 나갑니다. 다른 유튜버가 먼저 간 영상 혹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밑그림을 그리고, 그 채우기는 자료 조사를 더 합니다. 제미나이가 됐든 챗GPT가 됐든 구글이 됐든 채우기는 그렇게 합니다.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느끼시는 기분은? 나 고생했다. 뭔가 뿌듯해요. 두쫀쿠 드셔보셨나요? 먹어봤는데 그렇게까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변 파리바게트에서 두쫀쿠 에그타르트 같은 걸 먹었거든요. 한 3,000원 했나? 그게 한 10배는 더 맛있어요. 근데 한국 파리바게트에서는 그걸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두쫀쿠는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서재로에 사시나요? 아니요, 이제 서재로에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매번 모든 여행을 같이 가는 여자친구 대 항상 한국에서 응원해주는 여자친구. 이거 무조건 후자인데요. 저는 제가 가는 여행지를 여자친구를 데리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후자인 것 같은데. 위아래로 몇 살까지 괜찮은지 여자친구를 선호하는 MBTI예요.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대체로 연하 만나지 않을까요? MBTI 자체는 믿어요. 근데 무슨 특정 MBTI가 더 좋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상형 얘기할 때 얘기했다시피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거나 감정적인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선호한 더 좋은 MBTI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길을 가다가 제로님을 알아본 구독자분이 계신 적이 있나요? 네, 있죠. Q&A만 5시간 하겠네.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줄여가지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방송 제의가 온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네, 재미있어 보이면 할 것 같은데. 쇼미더머니 13 나가보실 생각 있으신지? 지혜야? 이사 가시면 서재로에서 다른 걸 바꾸실 건가요? 이사 갔는데 계속 서재로로 살 예정입니다. 진짜 너무 웃겨요. 드립은 보통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쏟아내시는 건가요?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거 많이 들으면은 제 꼴 납니다. 오펜무 10만 Q&A 때 입은 팬티를 아직까지도 계속 입고 있습니다. 계속 파란색입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안 갈아입었어요. 북극은 다녀오셨으니 남극 세종기지 가서 펭귄하고 노는 장면 보고 싶은데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요, 남극은 갈 생각이 없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라서 별로
가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 너무 비쌉니다. 아마 1인당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지한 주제로 가는 여행 말고 가끔 휴양지에 갈 의향도 있으신가요? 너무 재밌긴 한데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서요. 네, 있습니다. 100만 기념해서 좀 돈 쓰는 컨텐츠? 아니면 휴양 컨텐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준비 중이고요. 니하오, 니하오. 둘 중에 하나만 간다면 캄보디아랑 북한 중에 어디 가실 건가요? 뭐 둘 다 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북한 고를 것 같은데요. 북한 만약에 지금 가면은 조회수가 진짜 영상 하나당 최소 3, 40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북한 가지 않을까요? 근데 갈 수 없죠, 북한은. 서울 판자촌 탐방해주세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서울 판자촌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곳에 사는 분들을 인터뷰하거나 뭐 집에 들어가 봐도 되냐고 요청하는 것이 엄청 큰 실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서울 판자촌을 가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서울 판자촌에 사시는 분이 있고 뭐 또 이 판자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살아서 혹은 뭐 이것저것 소개를 해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서울 판자촌 탐방하는 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본 나라 모음집 한 이 정도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69개국을 가봤네요. 국내 소도시 여행 시리즈로 계속할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소도시 여행은 시리즈로 이제는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요. 팬미팅 같은 거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팬미팅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솔직히 너무 말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막 멀리서 몇 시간 동안 차 타고 와가지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카메라로 보는 거랑 똑같이 생겼고,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와가지고, 뭔가 만족시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언젠가는 꼭 하겠는데,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2026년 안에는 꼭 하겠습니다. 팬미팅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냥 서재로가 AI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구나, 뭐 실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가 고안을 하겠습니다. 팬미팅이 아니더라도. 근데 멀리서 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건 똑같아요. 제로님 100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 초창기 때보다 체격이 엄청 좋아지셨던데 물을 벌컥벌컥 마신 건가요? 비법이 궁금합니다. 첫 세계 여행이 끝나고 첫 세계 여행 때 엄청 말랐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때 살 찌우려고 한 7개월, 8개월 정도만 운동하고 그 뒤로는 운동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육도 없고 뼈밖에 없습니다. 몸무게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한 80kg, 81kg? 다시 한번 가보고 싶으신 나라가 있을까요? 아니, 뭐 딱히 생각나는 데가 없는데. 뭐 굳이 하나 꼭 골라야 된다면은 북극? 자녀가 생긴다면 딸 대 아들. 딸 하나, 아들 하나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딸? 서재로님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밑에 웃는 놈들 뭐죠? 엎드려 뻗치세요. 편집과 나레이션은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언제 하시나요? 이제 편집은 제가 안 합니다. 편집은 다른 분께 맡기고요. 나레이션은 글쎄요. 글을 썼다 지웠다 하는 게 많아서 이거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하고 녹음 완성할 때까지 2시간은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 뭐 별거 아니거든요. 읽는 데는 1분이면 되는데 그 문장을 계속 고쳤다가 수정했다가 자료도 좀 취합을 했다가 그거 하면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비행기 마일리지 얼마나 쌓였나?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4만 정도 쌓였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항공을 타서 이렇게 높아진 건 아니고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죠. 비즈니스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타보고 싶은 게 아니라 컨텐츠로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마일리지를 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마일리지가 높은 편은 아닌데 뭐 70개국 간 거 치고는. 그게 왜냐면은 항상 저는 가장 저렴한 항공사만 고르거든요. 그게 대체로 중국의 항공사들이나 국내 저가 항공사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마일리지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쌓여있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두는 기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친한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지 어떤 기준을 두고 가까이 둬야겠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행에 대해 흥미가 떨어지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여행 소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일에 종사하시거나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무슨 글 쓰는 직업?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유튜브 채널이 살아있는 그동안 이것저것 해보면서 길을 찾을 것 같아요. 팬미팅 해보겠다고 할 거라고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연도에 하는 거죠. 올해 안에 팬미팅은 확정할 수 없고 어떻게든지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재로님의 What's in my bag을 보고 싶어요. 가방 별로 특별한 거 없는데 잠깐만요. 이게 제가 여행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툴레 가방이고 가격은 좀 비쌌던 것 같아요. 한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노트북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보호도 해줘가지고 이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아 뭐야 이거 여권 잃어버렸을 때 찍은 사진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더 50만 원이 더 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뭐 이런 모자 같은 것도 있고 뭐 지금 당장 여행 갈 게 아니라서 뭐 비어 있어요. 크게 이 가방 안에 두 컴파트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방이 들어가는데 작은 가방 하나는 이거예요. 이건 옷 담는 가방. 여기 안에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양말이랑 뭐 바지랑 속옷이랑 옷이랑 반팔티랑 뭐 이 안에 최대한 다 넣으려고 하고요. 나머지 하나 가방은 이 세면 가방. 이걸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안에는 뭐 이런 안대랑 귀마개 있고요. 그리고 똥 쌀 때 필요한 휴지. 그리고 무슨 감기약, 두통약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다 똑같아요. 뭐 특별하게 제 가방이랑 다른 건 없습니다. 안 가본 나라 중에 여긴 꼭 가봐야겠다고 하는 곳 있나요? 아니 저는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서재로님 늘 볼 때마다 찐 이티제 느낌 팍팍 느껴지는데요. 글쎄요 어떤 MBTI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코가 되게 높으신데 성형하신 건가요? 유전적으로 물려받으신 건가요? 제가 20살 때 비염이 엄청 심했어요. 지금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그때는 얼마나 심했냐면은 막 자려고 누우면요 코가 막혀가지고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비염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화병 나가지고 죽겠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봤는데 대체로는 이 안에 비중격이라는 게 휘어가지고 비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 비중격이라는 거를 잘라내면은 이제 코로 숨 쉬는 게 좀 용이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 비중격을 잘라가지고 성형을 같이 한대요. 그러니까 정형외과적인 수술도 하면서 미용적인 뭐 성형도 같이 하는 거죠. 그거 하면서 그때 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잘 때 막 코가 막혀서 막 짜증이 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염이 100%다 완치가 됐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서재훈님은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 있었나요? 딱히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거 했습니다. 최근 부모님 반응 너무 궁금해요. 엄청 좋아하시죠. 처음에는 저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여행 유튜브인지 뭔지 하면서 회사 원서 꼭 넣어라 뭐 그런 얘기를 엄청 하셨는데 이제는 이걸로 돈 버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세요. 뭐 주변에도 막 자랑하시고 엄청 좋아하세요. 제가 저 잘 돼서 좋아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저 잘 돼서 좋아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영상에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얼굴을 보면 평소 텐션이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여행 말고 어떤 걸 할 때 의욕이 앞선다거나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나요? 약간 저는 성취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달성했을 때 기분이 엄청 좋고요. 텐션은요 혼자 있어서 낮은 것 같아요. 혼자 있는데 텐션 높은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친구들이랑 있을 때 엄청 시끄러워요. 목소리도 크고 텐션도 엄청 높아요. 저 친구들은 알아요. 아마 제가 제일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주관적으로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 몇 등인가요? 저는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뭐 길어봤자 한 달, 두 달? 뭐 그 정도 여행하면서 살아본 게 단데 한 70개국 여행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욕심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좋은 나라는 아마 호주? 우리나라 자체는 너무 괜찮아요. 너무 좋은 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 자체가 잘못한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우리나라를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좀 만족하지 못하는 느낌?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사람들은 뭔가 좀만 잘 돼도 그래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야 우리 잘했다. 막 좀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취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잘 돼도요 막 잘 취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족을 할 줄 몰라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인스타 보면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던데 최애 아이스크림 초코 들어간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초코 들어갔는데 텁텁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뭐 초코붕어 싸만코 그거 맛있더라고요. 카메라 말고도 마이크나 삼각대 같은 제로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촬영 장비들도 궁금한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카메라는 이거 쓰고요. 뭐 마이크는 안 쓰고 삼각대는 이거 씁니다. 이게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저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도쿄에서 갸루 메이크업 체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왕홍이랑 똑같은 거네요. 이 꼬라지를 보고 싶은 거죠? 왜요? 제일 좋아하는 항공사는 어디인가요? 뭐 딱히 가리지 않는데 대한항공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나 항상 탈 때마다 느끼는데 엄청 엄청 친절하신 것 같아요. 기내식도 맛있고. 근데 좀 비싸서 자주는 못하죠. 영어나 언어는 어떻게 배우셨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수업을 모두 영어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도 영어, 질문도 영어로 해야 되고 책도 영어, 질문도 영어. 그래가지고 영어가 좀 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여행하고 싶은데 어떤 국가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집트 추천합니다. 물론 저도 이집트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요. 동유럽이었죠? 라트비아를 여행했었는데 그때 먹었던 푸딩? 티라미수 푸딩? 그게 제일 맛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곧 첫 동유럽 여행 가게 되는데 주의할 만한 거 있을까요? 소매치기를 조심하래요. 그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거 올려놓지 말고 그 올려놨을 때 가까이 오는 사람들 있으면 경계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댓글들도 분명히 확인하시고 읽기도 하실 텐데 악플 같은 것을 보실 때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중국 편이 유독 심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 위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그 남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아무리 뭐 쌍욕을 해도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그런 것들이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뭐 중국에서 돈 받았니 뭐냐 하면서 욕할 때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또 시작이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해외여행 3박 4일 기준으로 예산 얼마 잡으시나요? 그 나라마다 다르죠. 뭐 최소 20만 원 내서 최대 100만 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편은 언제쯤 계획일까요? 올해 5월, 6월 이렇게 2달을 아메리카 대륙 여행하는데 쓸 것 같습니다. 종교와 혈액형이 궁금합니다. 종교는 불가지론자고요. 뭐 무신론자죠. 혈액형은 A형입니다. 지금까지 한 70개 정도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새벽 2시거든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다음 질문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후 11시 47분이어서 아마 1시간, 2시간 하고 다시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광고를 받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행 유튜브가 지출이 좀 많이 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안 받는다고 해서 여행을 아예 못하는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뭐 여행 광고 받으면 좋죠. 돈도 더 많이 벌고. 근데 막 저도 돈 벌려고 이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막 그렇게까지 욕심이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광고를 안 받고 있었는데 올해는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중부 뭐 계획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뭐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엄청 물가가 비싸고 특히 여행 물가 미국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갈 건데 그 교통비가 엄청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출이 엄청 많이 생길 예정이고 특히 아프리카 중부가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행한다고 하면은 아프리카 잘 사는 국가 아프리카 잘 사는 대륙 아니니까 뭐 돈 별로 안 들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미국보다도 더 많이 들 겁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나이지리아의 국경이나 뭐 부르키나파소의 국경 그런 데는 그 경찰의 행정력, 군대의 군사력이 잘 안 닿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거기에다가 뭐 치안을 신경 쓰고 그런 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막 깃발 꽂고 나라 세우려고 진짜 막 총 들고서 막 지나가는 사람 막 납치하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중부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육로로 이동하기가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전 그렇게 안 할 거라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무조건 비행기가 엄청 비쌉니다. 왜냐면 잘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급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한 최소 막 70만 원부터 많이 받으면은 150만 원? 그래 직항도 잘 없어요. 다 막 에티오피아에서 경유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데를 여행하려면은 광고가 이제는 필요하더라고요. 구독자 100만 될 때까지는 광고를 안 받아도 돌아가서 그냥 그러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광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광고주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뭐 광고가 안 와서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뭐 온 건 엄청 많이 왔죠. 수백 개도 넘게 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그런 기업부터 해서 막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동 회사? 뭐 그런 데서도 광고가 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 구독자 별로 없었을 때 한 10만? 저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적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빠 평범한 일상 브이로그도 한번 보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일상 브이로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다면은 막 멤버십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을 따로 만들어서 일상 브이로그만 계속 주구장창 올리는 것도 고려는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꼭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달 살이 한다면 어느 국가에서 머물 것인가요? 글쎄요. 저는 동남아의 휴양지? 그래도 인터넷은 좀 잘 터지는 뭐 코타키나발루, 발리 뭐 그런 데 안 가봤지만 발리는 가봤나? 경유하면서 한번 가봤다. 근데 뭐 거기서 쉬지는 못했고 하여튼 뭐 이런 데서 한 달 살이 하지 않을까요? 뭐 부룬디 같은 데는 한 달 살이 하기에 인터넷이 안 터져서 속이 터져요. 전염병 많은 곳에 여행 갈 때는 질병 관련 예방 접종하고 가시나요? 아니요, 잘 안 합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은 황열병 주사라는 걸 맞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필수로 맞아야 되는 거 빼고는 잘 안 맞습니다. 아마 한 번도 안 맞은 것 같아요. 끼고 다니는 에어팟 뭔가요? 이거 갤럭시 버즈 프로 3였습니다. 쇼츠는 안 올리나요? 뭐 아직까진 생각 없어요. 롱폼 영상이 제 능력보다는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롱폼 영상 올릴 것 같고, 근데 언젠가 이미지도 다 닳고 저보다 재밌는 사람, 새로운 사람 오면은 조회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때 이제 쇼츠를 활용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딱히 욕심이 들진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쇼츠를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라서. 서재로님, 사주에 혹시 역마살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1996년 8월 5일 0시 50분 생이거든요. 새벽에 태어났는데 이거 재미나이에 검색을 해봤는데 역마살이 하나도 없대요. 역마살이 0개라고 합니다. 그냥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고 단단하고 유쾌한 모습이 보기 좋아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육아 방법으로 키우셨길래 일이 잘 컸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서재로 36님에게 학창시절 자주 하시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컴퓨터 꺼라. 두 번째 들어가서 숙제해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고요. 부모님이 저를 기르는데 다른 집 부모님이랑 뭐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를 끼고 돈다고 해야 될까? 온실족 화초처럼 키우려고 하셨어요. 저는 계속 그런 걸 밀어냈고,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밀어내지 않았는데 한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실패해도 괜찮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나 대신 자꾸 나의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30살이고 이제 제가 밥 먹을 돈은 벌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세요. 기억력이 탁월하게 좋으신가요? 어떤 나라나 도시의 특징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알게 된 거라고 하기에는 줄줄 나오시는 게 신기해요. 팬입니다. 돌대가리고요. 기억력이 진짜 안 좋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고, 이런 것도 그냥 메모 앱에다가 다 적어놓고 그 현지에 가서 한 번 더 읽고 두 번 읽고 또 각인을 시킵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 놀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온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더 쉬운 단어로, 더 쉬운 문장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현지에 도착해서 한 번 더 읽고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과기대 26학번으로 신입학하는데 맛집 추천해주세요. 제가 3개월 전이죠. 그 연말에 과기대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왔는데 그냥 맛집 음식점이 싹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비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제는 제가 돈 벌어서 제 여행 경비로 씁니다. 제로님, 유튜브 너무 재밌게 정주행하고 있어요. 꾸준함이 제일 힘들지만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응원합니다. 시작 이후 최근까지 가족들에게 플렉스 하신 거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집을 사드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엄마, 아빠, 저 동생 넷이서 살았는데 엄마, 아빠랑 동생은 그 새 집 아파트를 구해서 거기 귀향을 보내드렸습니다. 유배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뭐 명의는 제 명의고요. 부모님 명의로 사드린 건 아니고 제 명의인데 부모님 노후 준비하시라고, 좀 넉넉히 하시라고, 좀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새 아파트를 사드렸고,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요. 버는 돈을 족족 다 빚 갚는 데 쓰고 있고, 아까 광고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 빚 갚아야 돼요. 내 벌이로는 그 여행하면서 쓰면서 빚 갚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 자신에게 플렉스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게 이거 노트북? 이거 200만 원짜리? 근데 그때는 제가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비싼 노트북 썼는데 이제 편집도 제가 안 해가지고 이것도 팔아 버리려고요. 좀 더 저렴한 걸로 바꿀 수 있으면, 왜냐 이게 좀 무겁기도 하거든요. 1.5kg이라서 여행하는데 가벼운 노트북 들고 다니고 싶어서 가벼운 게 나오면 가벼운 거 살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비싸고, 두 번째로 비싼 거는 이거? 휴대폰? 뭐 저 차도 없습니다. 저 뚜벅입니다. 그리고 월세 50만 원짜리 살아요. 갔던 곳 중 딱 한 곳만 다시 갈 수 있다면 어디를 가실 건가요? 북극을 갈 것 같습니다. 딱 한 곳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머리 최대 며칠까지 안 감아 보셨어요?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흉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키 크고 마른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폐에 빵꾸가 나는 병인 건데, 신체가 자라는 속도에 비해서 장기가, 특히 폐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폐가 막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되고 수축하고 이완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얘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 일 그만할래 하고서 폐의 어떤 한 부분에 구멍이 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한 4일? 5일? 동안 못 씻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 아팠어요. 이 폐에다가 관을 꽂고서 숨을 쉬는데 숨을 쉴 때마다 그 폐가 관을 이렇게 건드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손이 부러지든 뭐 발이 부러지든 한 하루 이틀 되면 적응되잖아요. 그때부터 안 아프잖아요. 근데 그 폐 수술은 관이 계속 달려 있어가지고, 그 관 왜 다냐면은 숨 쉴 때마다 노폐물을 빨아들이려고.
있는 관인데 그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아팠어요. 2주 입원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주는 최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머리 감겨주시기 전까지는 머리를 잘 못 감았습니다. 한 4, 5일 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지금까지 유튜브 운영하며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그나마 가장 힘들었던 때는 초반에 첫 세계여행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만들었으면 조회수가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항상 빗나가고 밥 먹을 돈도 없어서 거울 볼 때마다 무슨 해골 바가지가 있고 그게 힘들긴 했는데 저는 근데 그 당시에도 막 나 진짜 너무 죽을 듯이 힘들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나는 언젠가 이 터널을 지나갈 거다 그런 확신 수준이 꽤 높았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때 고생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남들한테 이런 거를 주입시키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인데 나는 그때 고생했던 내가 너무 뭐랄까 기특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내가 그때 고생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처음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뭐가 잘 됐다? 그러면은 인생이 덜 감사하고 덜 재밌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힘들었던 때를 꼽자면 뭐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너무 평탄해가지고 평탄도 아니지 뭐 교통사고 당했는데 근데 그건 뭐 찰나의 순간이었으니까.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 아주 깡시골은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막 딱히 끌리진 않아요. 절대 안 가겠다 그런 건 아닌데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영상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장소, 그 장소에 가서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깡시골은 그런 걸 보여주기가 어려워가지고 특히 제가 또 내성적이라서 거기 계신 현지인들이랑 뭐 대화 같은 것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면은 갈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여행하시면서 건강에 제일 악화된 상황이나 계기는 어떤 건가요? 이거 저번 Q&A 때 얘기했었나? 그 강도를 당했었잖아요. 프랑스에서 그 한 5분 동안 걔네랑 싸우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고서 한 3시간 있다 부룬디로 가는 비행기를 탄 거였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귀가 너무 아팠어요. 진짜 막 못 참을 정도로 아파서 막 귀를 이렇게 막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귀국하는 비행기를 탔었는데 그때도 귀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국내에 돌아와 보니까 귀에 피난 자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막에.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귀에서 피가 났는지. 걔네한테 귀를 맞았었나? 그런 기억은 없었어가지고 워낙 이제 몸싸움 하느라 정신 없었어가지고 그때가 건강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 목도 완전 쉬었었잖아요. 그 부룬디 때 막 목도 막 이러고 할배였죠 완전히. 첫 혼자 해외여행으로 추천하는 여행지가 어디인가요? 일본입니다. 해외여행 초보를 위한 실전 항공권 예매 및 환전 숙박 등 꿀팁 알려주세요. 항공권은 스카이스캐너 쓰고요. 뭐 여기밖에 거의 안 씁니다. 숙박 앱은 아고다 쓰면 되고요. 환전은 뭐 은행 가서 하면 됩니다. 뭐 딱히 꿀팁이랄 게 없습니다. 고3이라 이런 것만 궁금해. 과기대 부럽다. 내신 몇이셨어요? 이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 다니면서 터득하신 짐 싸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 뭐 이건 꿀팁은 아닌데 저는 가방의 무게랑 부피 줄이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덜 고생하니까. 그래서 샴푸 같은 거 막 커다란 거 안 담고 이런 거 다이소에 가면은 이거 2개에 1,000원이거든요. 이게 딱 100ml인데 여기다가 샴푸 하나 담고 또 나머지 하나는 로션 담고 그래요. 샴푸는 그렇게 하면 한 2달은 쓰는 것 같아요. 남자 기준으로. 로션은 뭐 겨울에는 제가 몸에 다 로션을 발라야 해서 금방 쓰는데 여름이면은 뭐 한 달도 쓰는 것 같아요. 얼굴에만 바르거든요. 서대원님 남자친구랑 근황이 궁금합니다. 제 남자친구가 있나요? 누구죠? 형 아메리카 대륙은 탐방할 생각 없으신가요? 미국이랑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이런 곳이요. 네, 올해 갑니다. 5월, 6월 달에 갈 것 같아요. 운동을 하셔서 몸짱이 되실 계획은 없나요? 이게 저번 주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갑자기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근데 몸짱까지는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이 상체가 좀 커지고 싶다? 그런 욕심은 좀 있어요. 하체 운동은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고 운동을 다시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때까지 여행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여행지 있으실까요?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가 제일 좋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운이 안 좋아가지고 강도랑 뭐 이러쿵저러쿵 뽀뽀했죠. 거기가 좀 무서웠어요. 근데 뭐 이제는 그런 무서운 기억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멍청해서. 본격적으로 타국을 여행하기 전과 지금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달라진 건 아니고 뭔가 좀 더 확고해졌는데 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행을 많이 하고서 느낀 점은 진짜 개쩌는 행운이다.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엄청 좋은 행운을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고 살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더 확고해졌어요.
1년 스케줄 짤 때 목표 몇 개국씩 선정하나요? 1년 스케줄을 이렇게 쫙 해서 짜지는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뒤에 갈 스케줄만 짜요. 채취가 유독 심한 나라는 어디였나요? 흔히들 인도랑 중동이 심하다고 하는데 중동은 사실 냄새를 못 맡아봤고요. 인도는 좀 확실한 편인 것 같아요. 인도가 아닌 국가에서 갑자기 이거 인도 사람 암내인데 하고서 주변을 둘러보면 진짜 인도 사람이 있을 정도로 물론 사람에 따라서 체취가 다르지만 강한 사람은 정말 강합니다. 제가 어떤 호스텔에 머물렀는데 거기 경비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복도를 지나가고 나면은 한 2, 3분 동안은 엄청 심한 암내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비하나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태어나기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요. 그분이 안 씻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영상 중간중간에 던지시는 개그들은 타고난 건가요? 어디서 배운 건지 궁금해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 있으면은 고소 당하겠죠. 윗집 층간소음 해결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층간소음을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글쎄요. 맛있는 걸 사서 포스트잇에 붙여서 선물해 주는 거, 그 얼굴 직접 보고 전달해 주면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다녀본 나라에서 치안이 좋은데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어디였나요? 365일 비 내리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지구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도시인 인도 동부의 체라푼지라는 데 갔었는데 인도 동부는 비교적 치안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도에 대해서 선입견이 되게 안 좋죠. 특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인도를 추천하기 좀 그런 것 같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거기가 섬나라여서 비가 많이 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만 편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짧게 나왔는데 투르크메니스탄 가는 영상 찍어주실 수 있나요? 안 그래도 투르크메니스탄이 지금까지 엄청 유명한 독재자가 있잖아요. 나라의 문을 수십 년 동안 닫고 있었는데 드디어 관광 비자를 열어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게 아마 올 해쯤이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프리카 여행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이제 첫 세계 여행 때 아프리카를 처음 간 거였는데 전 정말 엄청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그런 낭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괴담? 그런 것들을 봤는데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멈추게 됐다. 근데 그게 어떤 무장 강도들이 버스를 세운 거였고 그 중에 한 명을 보란 듯이 참수를 했다.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그런 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익명의 썰들이었어요. 막 DC 같은 데서 출발한.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각인이 세게 되어 있어서 처음 갈 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유럽 영상에서도 한번 그런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무섭다고. 근데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 사는 데고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합니다. 저보고 칭칭총이라고 놀리는 것도 이제 보면 귀여워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국경들 중에서 엄청 위험한 국경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거 육로로 가면은 정말로 내가 봤던 썰처럼 참수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무슬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한데 극단주의 무슬림은 얘네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세요. 한국인도 참수하고 그거 라이브로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이라크에서 김선일 피랍 사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어렸을 때여서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인터넷에서 찾으면은 목 자르는 영상도 아직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합니다. 일기를 쓰신다고 알고 있는데 일기에는 보통 어떤 내용을 적으시나요? 가능하다면 몇 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원래는 일기장에다 일기 썼는데 제가 세계 여행을 시작한 딱 그날부터는 노션이라는 메모 어플에다가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글쎄요, 저는 주로 자책하는, 감정적으로 뭔가 좀 안 좋을 때 일기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렇거나 엄청 좋았을 때 한번 보죠, 내가 뭐라고 썼는지. 근데 별 내용 안 썼네요. 오늘이 2월 6일인데 2023년 2월 6일에 쓴 건 없고 2월 5일에 쓴 건 있네요. 푸시카르에 왔다. 인도입니다. 산속의 오아시스 마을인데 평화로워서 좋다. 오토릭샤 경적 소리도 안 들린다. 이전 마을들에 비해 사람들의 시선이 덜 느껴지는 게 아쉽지만 그만큼 평화로워서 좋다. 엄청 평범한 일기를 썼네. 이때는 매일매일 일기를 써야지 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어도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2024년 2월 6일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썼네요. 1월의 목표는 구독자 5만 명과 몸무게 80kg 달성하기였다. 구독자는 한 달 동안 오히려 줄기만 했다. 5,400명이 넘었던 구독자는 이제 5,300명이다. 북극 영상도 올려보고 런던에서 파리까지 시내버스로 가는 영상도 올려보고 프랑스 강도 영상도 올려봤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기대가 100이라고 치면 결과는 마이너스 10이랄까? 영상의 퀄리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안 볼까? 구독자도 줄어들 뿐더러 조회수도 400을 밑돈다. 400만이 아니라 400입니다. 꾸준히 하려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한데 영상을 올리고 결과를 볼 때마다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까지 객관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줄은 몰랐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 판단이 문제일까? 그저 기다리면 되는 문제일까? 라고 썼네요. 그리고 정확히 그로부터 20일 뒤에 2월 26일
드디어 유튜버가 떡상을 시작했다.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구독자 수가 오른다. 이제 겨우 1만을 넘겼지만 기분이 좋다. 날 응원해주는 댓글도 많이 생겼다.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놓쳤자. 이렇게 썼네요. 귀엽네요. 오, 그리고 2025년 2월 6일에 쓴 건 없고 2월 4일 구독자 41만 명이 됐다. 야쿠츠크 영상 덕분에 10만 명이 빠르게 모였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버와 관련된 내용만 얘기하게 됐는데 대체로는 근데 저런 내용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부족한 사람인지 그런 내용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기장에. 막 좋은 내용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일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외국도 좋지만 국내 여행으로 알려주지 못한 스폿들 또는 추천할 만한 곳들을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도시를 여행하는 거는 이렇게 더 많이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관계자들이 같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 관계자의 출입 금지구역 그런 데를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많이 연락 주십시오. 급동 마려운데 화장실 없는 곳이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바지 쌉니다. 는 농담이고요. 이게 혈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부터 5cm 떨어진 여기를 엄청 세게 한 10초 누르고 또 반대도 10초 누르고 10초 누르고 10초 누르고 하면은 진짜 배가 하나도 안 아파집니다. 이거 구글에 검색하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5cm가 아니라 10cm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도 효과를 봤습니다. 버스 아닌데 쌀 수 없잖아요. 나 지금 30살인데. 근데 이거 누르면은 진짜 귀신같이 안 아파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갑자기 마려움 지금 배워 놓으세요. 언제 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려울지 모르잖아요. 영상 보면 여행 다니실 때 정말 많이 걸으시던데 발은 안 아프신지 아님 평소 단련하는 운동이 있으신지 단련 같은 거 안 하고요. 여러분 여행지 가서 많이 돌아다니려면은 무조건 좋은 신발 아니 트레킹화 혹은 걷기에 특화된 나이키 운동화를 사세요. 휴족 시간이니 무슨 뭐 카페인을 먹어서 뭐 각성을 시키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운동화가 신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뭐 발이랑 허리가 덜 아파요. 훨씬 덜 아파요. 서대로님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 신청하셨나요? 실버 버튼도 원래 신청을 안 했어요. 구독자 10만 대 신청 안 하다가 뭔가 좀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면 내가 자극을 받을까 해서 실버 버튼 신청해봤거든요. 그게 한 구독자 한 60만이었나? 70만 대 신청을 했었고 근데 그거 봐도 감흥이 별로 안 생기긴 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했는데 어쨌든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 신청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뭐 근데 이게 뭐 신기하게 생긴 건 아니죠. 받은 사람들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비닐봉다리에서 싸서 줍니다. 근데 실버 버튼보다 골드 버튼이 조금 더 커요. 제가 이런 거 전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저기 장롱에다 박아놨거든요. 한 요 정도 크기 차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 받았을 때보다 그 2025년에 대한민국 최고 인기 크리에이터 탑10 안에 들었을 때가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저는 그런 걸 당연히 예상도 못했고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기대도 당연히 안 했을 텐데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 2025년에 탑10에 들어갔는지. 그거 받았을 땐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거 상장은 요렇게럼 생겼습니다. 안 궁금하다고요? 오케이. 예전 Q&A 때 100만 너무너무 먼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눈빛 표정 봤는데 그걸 해낸 지금 또 말도 안 되는 설마 여기까지 하겠어? 라는 바램 같은 거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램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다 보면은 또 어디까지 가겠지? 그냥 막연한 생각?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겪는다면 프랑스 강도 대 교통사고. 무조건 프랑스 강도. 지금 하면은 5분 정도는 그냥 버틸 것 같아요. 교통사고는 내가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거 정말 찰나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한 3초? 내가 정말 운이 나빴으면은 예를 들어서 차가 뭐 이렇게 굴러간 게 아니라 이렇게 굴러갔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굴러갔으면은 저 뭐 반신불수혹은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막 크게 다친 데 없이 멀쩡하게 일어났는데 교통사고는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프랑스 강도는 뭐 둘 중에 하나 꼭 겪어야 된다면은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밥도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도 5분 버틴 거 보면은 뭐 지금 또 BBQ 치킨으로 스태미나를 보충했기 때문에 프랑스 강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제일 높게 나온 부룬디나 인도 또 가실 의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부룬디 근데 2번이나 갔기 때문에 3번을 갈 만한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자이도 난민을 신청하셨고 인도도 뭐 또 컨텐츠가 있으면 가겠는데 차라리 인도? 둘 다 막 그렇게 명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안 갈 것 같습니다. 물갈이나 배탈처럼 음식 때문에 고통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긴 한데 뭐 썰이 재미가 없어요. 기억나는 거 2번 있습니다. 그 첫 세계여행 때 1년 중에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 같은 힘든 일을 당하실 때마다 계속 여행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냥 멍청해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려요. 진짜 다음날 되면은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이 웬만하면 다 사라집니다. 특히 어떤 계속 마주해야 되는 인간이 아니라면은 그냥 단순히 일어났던 사건이면은 그냥 웬만하면 다 기억에서 괜찮아져요.
신기하죠?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커졌는데 앞으로 기획자나 편집자 등 회사처럼 키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편집자는 한 분 계시고 기획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작가 혹은 기획자? PD?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앞으로 AI가 이렇게 똑똑해지고 있는데 매달 기획자에게 월급 300만 원을 주면서 맡겨야 할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AI가 지금은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는데 한 근 몇 년 안에는 에이전트가 더 상용화돼서 지가 알아서 촤라라락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꼭 기획자를 영입을 해야겠다. 그런 건 잘 없습니다. 혹은 자기가 엄청난 기획자면은 저 포트폴리오 하나 보여주세요. AI가 아니라 진짜 돈 내고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제가 월급을 드리고 쓰겠습니다. 내년에 성인이 되는데요. 수능 끝나고 갈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일본 가십시오. 인도편 풀어주세요. 초대에 응하지 않은 가족이 어느 가족을 말하는지 놓쳤나 다시 봐도 모르겠어요. 아, 제가 인도 그 첫 여행 하자마자 어떤 사기꾼 가족을 만나가지고 짜증났던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 탄 가족 말고 같이 여행한 가족 있잖아요. 차 타고서. 그 가족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걔네는 4명이고 나는 1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100만 원이 나왔으면은 걔네가 80만 원 내고 내가 20만 원 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걔네 계산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룹 대 그룹으로 보자는 거예요. 나도 50 내고 자기들도 50 내겠대요. 더 열받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내 물건, 내 호텔방 그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썼어요. 그러면은 내가 50 낸다고 쳐요.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50을 내가 나 혼자 냈으니까 호텔방을 나 혼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랑 내가 같이 잤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50을 내는데 너는 왜 이 방에서 자냐 하니까 엄청 뻔뻔해요.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널 지켜주기 위해서 호텔방에서 같이 자고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짜증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경각심이 생겼죠. 아, 인도 사람들 물론 인도 사람들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 엄청 많아요. 조심해야겠다. 그런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야? 그럼 바로 이용해 먹어야겠다. 바로 그렇게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행하면서 당시에는 황당했는데 지나고 보니 추억이구나 싶은 사건 있으실까요? 그냥 인생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법륜스님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안 좋았던 게 좋은 경우가 되는 것도 엄청 많고 좋았는데 길게 보면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싶은 것도 되게 많고 인생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여행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시작하시면서 혹시 동영상 구글 유료 홍보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씀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주고 광고를 돌렸냐? 뭐 그거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돈 아까워서 써본 적 없습니다. 비자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타국에서 또 다른 국가로 넘어갈 때. 뭐 대체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하고 국경에서 비자가 되면은 또 국경에서 하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무인도에 3가지 물건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거 가져가실지 궁금해요. 뭐 마실 물이랑 칼이랑 라이터? 음식이 대체적으로 맛있어서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뭐 그런 건 없어요.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한식이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서재로님. 저희 나라는 정치나 제도 측면에서 살만한 편이고 순위를 매기면 한 몇 위 정도 되나요? 글쎄요, 정치가 몇 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여행할 때 막, 이 나라 정치는 뭐 어떻구나 하고서 그런 걸 막 깊게 알아보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순위를 매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위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창시절에 전교생 평균 몇 등이셨나요? 한 400명 중에 40등 했던 것 같습니다. 매운 거 왜 싫어하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나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싫어하고 사람들은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이나 굿즈 같은 걸 계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출판 요청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책을 한 권 정도는 쓸 것 같고 굿즈 같은 것도 팬미팅 같은 게 너무 부담되거든요. 진짜 웃겨줄 자신이 없어요. 저 진짜 재미없어요. 그래서 팬미팅 1시간, 2시간 동안 무대에 서서 뭐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굿즈 같은 걸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사진 찍고 뭐 물건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사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결론적으로 둘 다 해볼 것 같습니다. 제로님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 어린 시절 계기나 환경, 부모님의 교육 방침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교육 방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기질 성격 검사 보여드렸잖아요. 태어나기를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을 형성하는 데는 부모님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님은 성향이 반대거든요. 저는 좀 차갑고 독립적인데 부모님은 따뜻하시고 항상 같이 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 집 사드렸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은 제가 독립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보고 싶어 했고 계속 같이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썩어빠질 불효자라서 그냥 독립을 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나 변화를 겪게 됐는지 궁금해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왜 일본에서 규동이랑 컵라면만 드셨나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파리 강도 사건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사관이나 프랑스 경찰로부터 들은 바가 없고 메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프랑스를 자주 가는데 어떤 뭐 지인이랑 어떻게 해서 그 사건 경과를 뭐 조회해 줄 수는 있다 하면서 저한테 여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제 여권 번호 가져와가지고 뭐 엄한 데 쓸 수도 있으니까 뭐 답장은 안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먼저 알아봐 주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다. 근데 그분의 신원을 알 수 없으니 뭐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루이 첸의 채널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곳에서 모티브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얘기도 처음에 되게 많았어요. 루이 채널을 따라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루이 채널 안 따라했거든요. 굳이 누구를 따라했냐고 하면은 빠니보틀님을 따라했어요. 뭐 빠니보틀님 빼고 해외여행 유튜브 채널 누구 따라했냐? 예스디얼이나 드류빈스키? 그게 훨씬 루이 채널보다 그쪽을 따라했다고 하면은 그래 뭐 굳이 저기서 영향을 받은 게 많지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루이 채널이랑 저는 완전히 그냥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은 정말 고퀄리티의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이고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레이션이기도 하고 카메라를 대신 찍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현지인을 섭외를 해가지고 인터뷰도 따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혼자 카메라 들고서 혼자 시부렁시부렁 얘기하는 뭐 어떻게 볼까요? 다큐멘터리보다는 브이로그에 아직 훨씬 가까운 사람이라서 루이 체넷이랑 저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그건 있어요. 그 부룬디 간 거는 루이 체넷 영상을 보고 간 게 맞습니다. 이거 10만 채널 때도 다큐멘터리 보고 갔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루이 체넷의 영상이었어요. 근데 뭐 야구 축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유튜버들 보고 갔습니다. 강도와 교통사고 중에 무엇이 더 목숨의 위협을 느꼈나요? 느낀 거는 feeling은 강도였어요. 5분 동안 싸우면서 머리가 완전 백지가 되긴 했지만 진짜 이러다 죽겠다 막 하는 생각들이 여러 번 지나갔거든요. 근데 교통사고는 그 찰나의 순간 한 3초 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나 죽어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서재로님을 통해 몰랐던 나라도 알게 되었는데 서재로님은 모르는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모르는 나라 엄청 많습니다. 고등학생 때 세계지리 잘 하셨나요? 저 이과였어요. 물리랑 화학했습니다. 세계지리 배운 적이 없어요. 너무 귀여워요. 세상이 온통 서재로씨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 서재로씨, 내 햄스터 서재로씨. 마라탕 한 번도 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맛을 아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마라탕 먹어봤죠? 그 정도로 문지는 아닙니다. 마라탕이랑 꼬바로우랑 같이 먹으면 맛있던데. 먹는 거 보면 먹방은 못하겠다 싶게 뭘 먹어도 맛없게 먹는 느낌인데 원래 식욕이 없나요? 식욕은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먹는 양도 뭐 보통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못생겨서 그런가? 뭐 그렇게 맛없게 먹나요 제가? 오빠 민경아 넌 멋지고 이쁜 사람이야 해주세요. 해드렸습니다. 서재로님 덤머 하면 상당히 외모력이 올라가시던데 덤머 유지해서요. 머리를 내리고 돌아다니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모자를 쓸 일도 많아서 머리를 넘기고 모자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막 바람 맞아서 어차피 이게 다 이렇게 홍합 머리가 돼버려요. 아무리 뭐 스타일링해서 앞머리를 내리고 다닌다고 한들 결국에는 이제 머리가 가발이 벗겨질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까고 다닙니다. 키가 크신데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제발 고2인데 키가 168입니다. 사실 꿀팁이란 게 있었으면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쩌다가 키가 크게 된 건지. 부모님은 그렇게 안 크시거든요. 아버지가 172, 173, 어머니가 160, 161. 근데 외가 쪽 남자 어른들이 좀 크셔요. 180 넘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친척 중에는 제일 크더라고요. 저랑 동생이랑 키가 똑같은데 저희가 친척 중에 키가 제일 큽니다. 왜 컸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번개라도 맞았는지. 다른 여행 유튜버들과 러브콜 주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합방 여행 컨텐츠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러브콜까지는 아니어도 막 축하한다고 축하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합방 여행 컨텐츠? 글쎄요. 같이 여행을 해서 뭔가 시너지가 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막 붙임성이 좋거나 막 재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있을수록 더 빛이 나는 컨텐츠가 아니라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사진이나 사인 요청하면 해주시나요? 뭐 사진은 100장도 찍어드리는데 제가 사인이 없습니다. 사인은 요청하지 말아주세요. 100만 기념으로 186cm 거구의 서재로님의 귀엽고 깜찍한 애교 보고 싶어요. 뿌잉? 채널 설명에 보이는 얀부는 어떤 기억이나 의미로 적게 되신 건가요? 이거 부룬디 말로 안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인사말이에요. 요즘은 어떤 책 읽으시나요? 그냥 읽는데 제가 백수일 때는 이 결핍이 있잖아요. 내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면서 사회인으로서 한 자리씩 하면서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책을 좀 열심히 읽었어요.
왜냐면 마음이 허하니까 책에서 얘기해주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흡수를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그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고 배때지가 불렀죠. 그래서 책의 내용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최근에 봤던 책은 그래도 뭐 최근에 봤던 책 중에 굳이 하나 추천을 하자면은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앞에 3분의 1 부분까지만 재미있었어요. 그 3분의 1 넘어서부터는 제가 재미없어하는 주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뭐 어떤 그런 주제가 나와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소설은 안 읽습니다. 막 근 몇 년 동안 소설은 단 한 권도 안 읽은 것 같아요. 다 실용 관련된 책, 경제 경영서 혹은 그런 것들, 비문학 책을 많이 읽습니다. 팬들한테 궁금한 것들이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왜 좋아하고 이 영상을 왜 좋아하는지가 궁금했어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물어봐도 진짜 대답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무의식, 그러니까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의식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대답일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의식적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왜 이런 영상을 100만 명이나 넘게 보고 또 구독자는 왜 100만 명이 또 금방 지나갔으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해주는 말을 제가 글쎄요. 이것 때문인가 하고서 띵 하고서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행이 단지 휴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딱히 없어요. 여행으로 뭔가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그 돈과 시간으로 독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모님이 저를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이 대신해서 막 뭔가를 다 신청해주고 해주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비행기표도 혼자 사보고 내가 잘 곳도 정해보고 내가 여행할 곳 하루 종일 어디를 막 갈지도 다 정해보고 그런 게 좀 재밌고 감명 깊었어요.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감명 깊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 다 살아봤다는 게 온전히 그 하루를 살았다는 게 그게 좀 뿌듯했어요. 아프리카에 다시 가실 생각이 있나요? 부룬디 영상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아프리카 중부도 갈 거고 아프리카 북부도 또 언젠가 갈 겁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외로움을 안 타요. 근 1년 중에 외로움을 단 1초도 탄 적이 없습니다. 그 외로운 감정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20대 중반까지는 연애하다가 헤어지면은 그 외로움이 엄청 이렇게 확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이 뭔지는 아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 연애를 하다 헤어져도 외롭지도 않고 그냥 뭐 평소에는 아예 1초도 외롭지가 않아요. 비행기는 이코노미석만 타시나요? 비행기 마일리지로 비즈니스석 쌉 가능 아닌가요? 이코노미밖에 안 타봤고 비즈니스석은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써보기 위해서 열심히 마일리지 모으고 있습니다. 귀화는 하신 건지 아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 한국인이에요. 그냥 생긴 것만 중국인일 뿐입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든 항상 궁금해하는 우리 아빠. 제가 제로님 영상을 자주 보다 보니까 어느새 아빠도 저 따라서 영상을 다 보셨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로님을 통해서 연결된 느낌을 받아요. 아빠 이 댓글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고마워. 따님이신 것 같은데 따님이 고맙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글쎄요, 뭐 어떤 반짝반짝하고 낭만적인 꿈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목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꿈은 없어요. 서재로님 성향이 극아이이신가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푸시나요? 극아이까지는 아니고 아이에 좀 많이 가까워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냥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스트레스 한 90% 이상은 날아가 버려요. 혹시 여행하면서 영상을 만드시다가 컨텐츠가 될 것 같지 않아 폐기하신 영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맨 처음 극초기 그러니까 제 두 번째 영상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그 이상형 월드컵을 했었거든요. 그 러시아 여자 애들 2명 데리고서 누가 잘생겼어? 막 러시아 그 남자 아이돌? 뭐 남자 배우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형 월드컵을 했었는데 그걸 찍은 적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재미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지웠습니다. Q&A 연 거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영상 몇 시간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엄청 줄였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끝나게 엄청 줄였는데 모르겠네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후회하지 않아야죠. 언제부터 여행을 좋아했나요? 관심이 갔나요? 20살 때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을 해봤습니다.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여행은 딱 처음 3번 갔을 때만 엄청 재밌었고 그 뒤로는 막 워낙 그 감정의 진폭이 작은 사람이라서 막 와 너무 재밌다 그런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여행을 일본으로 갔었을 때
1월이었거든요. 20살 되고 1월. 그때 눈 내리던 거, 그리고 지하철에서 마주쳤던 소녀, 막 그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막 가슴도 되게 두근두근하고 그랬거든요. 20대를 후회하지 않고 보내겠다는 강박이 심해서 여행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 그런 강박이 없어졌는지 또 저 같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박이 있으면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강박이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를 정확히 몰라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다 욕구가 조금씩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욕구가 줄기도 했고 이제 30살이 그렇게 막 지금 아니면 못하는 거 그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그때 20살 때 강박이 있었던 거는 나는 반드시 회사원이 될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회사원이 되면은 막 여행 같은 걸 자주 못 간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했던 거지. 지금은 또 회사원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강박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포르투갈 가주세요. 제발 플리즈.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포르투갈 한 번쯤은 갈 것 같아요. 제가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프랑스를 가고 싶어서 막 프랑스어도 독학하고 그랬어요. 어느 대학교 갈지도 정해놨고 뭐 거기 막 주택 보조금 제도 같은 것도 다 알아놓고 그냥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프랑스로 가면 됐는데 그 포르투갈의 모르 언덕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포르투갈의 포르토에. 그 사진 하나 보고서 그냥 계획을 싹 다 바꿨습니다. 몇 달 동안 프랑스어 공부했던 것도 다 뒤집고 포르투갈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환학생은 결국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저랑 생년월일 똑같으세요. 96년 8월 5일. 반갑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식사하실 때 휴대폰도 안 보고 무언가 골몰해서 드시던데 무슨 생각을 주로 하세요? 저 주로 그 휴대폰 보면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밥 먹는데 죽을 뻔한 나라 임급동 1위 대 힐링 여행이지만 조회수 1000 더 좋은 걸 골라주세요. 전 차라리 전자를 고르겠습니다. 죽을 뻔했지 안 죽은 거죠? 그럼 된 거죠. 군대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아까 기흉 걸렸다고 했는데 기흉 때문에 그 공익, 킹익을 다녀왔습니다. 애기를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꼬맹이들 가르쳤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은 기억입니다. 열악한 나라의 열악한 화장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대처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대처한다고 열악한 화장실이 갑자기 괜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쌉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거에 별로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냥 화장실은 어차피 화장실이다. 살면서 제일 재미있게 혹은 인상 깊게 본 애니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애니를 안 봐서 잘 모릅니다. 남들 다 보는 뭐 원나블, 원피스, 나루토, 블리츠? 그것도 안 봤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언제 찍은 어떤 사진인가요? 이거 대학교 3학년 때 대외 활동 갔는데 그곳에서 친구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경상도 담양이었던 것 같아요. 단양인지 담양인지. 대학을 서울과학기술대 전북대 다니신 건가요? 전북대가 왜 나오죠? 서울과학기술대 다닌 건 맞습니다. 저 서재로님처럼 해외 가는 게 꿈입니다. 이제 20살인데 영어 공부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알파벳밖에 모릅니다. 당연하죠. 뭐 20살이 늦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해외여행 가는 거 영어 한 글자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다 번역기 잘 돼 있기 때문에. 저 보세요. 저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중국 한 달 동안 여행하고 왔잖아요. 일본 갔을 때도 일본 한마디도 못하고 뭐 러시아 갔을 때도 러시아 한마디도 못하고. 사실 뭐 언어 하나도 못해도 여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여행하면서 이건 진짜 안 있겠다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뭐 그런 건 없는데 아직까지도 좀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북극에 루디랑 포스칼드라는 친구가 갑자기 저를 히치하이킹 시켜줘서 북극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게끔 해줬는데 그때 봤던 풍경이 너무 예쁘고 아직까지도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저 아빠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인생 최종 목표가 궁금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한 근 1년 목표는 세우는데 막 50년 뒤의 목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인스타 계정 만들어주세요. 저 인스타에 있는데요. 유튜브 시작해보려 합니다. 영상 촬영 시 메모리 용량이 꽤 크던데 원본 파일도 다 저장하면서 메모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원본 파일을 사실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저장해서 쓸 데가 없을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은 저는 다 지웁니다. 뭐 원본 파일도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그 클라우드 매달 한 10,000원씩 주면서 구독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한 2TB 정도를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클라우드에. 제로님 모쏠이라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자꾸 누가 모쏠이래. 뭐 맨날 인스타로 뭐 모쏠이라고 하는데 모쏠은 아니에요. 차가버섯 좋아하시나요? 차가버섯이 뭐죠? 살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귀여워요. 결혼할래요? 네, 해드렸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현 우리나라 대통령과 중국 여행 가기 대 우리나라 초딩 한 명 추첨해서 같이 여행 가기. 후자는 초딩 모르는 초딩을 데려간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전자는 조회수는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현 대통령이든 전 대통령이든 조회수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먹겠죠? 차라리 둘 중에 하나 꼭 골라야 한다면 차라리 전자를 고르겠습니다. 저는 뭐 현 대통령이든 전 대통령이든 사실 상관없긴 한데
근데 조회수는 진짜 잘 나오겠다. 신기하겠다. 홀로 가는 여행의 장단점이 뭔가요?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단점? 장점. 그냥 혼자라는 것 자체가 좋아요. 나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누가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 감정적으로. 한국보다 해외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으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이 한 7, 8개월은 한국에 있고 해외에서 한 4, 5개월이 있는 것 같은데 4, 5개월도 안 있을 수 있어요. 계속 혼자만 하실 건가요? 전문적인 촬영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더 퀄이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제로님 안전을 위해 덩치 큰 사람 한 분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밤에 걸어 다닐 때마다 불안했어요. 뭐 그러면 밤에 안 걸어 다니면 되는 거고요. 제가 뭐 연예인이나 백만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보디가드 그런 건 당연히 필요 없고 전문적인 촬영 도와주시는 분도 웬만하면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그렇게 유튜브를 할 것 같습니다. 서재로님 부룬디에서 10일 살기 대 인도 3등급 기차 칸에서 5일 살기 골라주세요. 차라리 전자죠. 부룬디에서 10일 사는 거 뭐 어렵지 않은데 근데 기차에서 5일 사는 거는 진짜 빡셀 것 같아요. 인도 3등급 기차? 이거 절대 못해요. 이거 돈 엄청 많이 줘도 못할 것 같아요. 5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바퀴벌레도 드글드글거리고 누워서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사람들 계속 쳐다보고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대학생이라서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싶은데 돈을 최소한으로 쓰고 싶은데 돈 최대한 아끼면서 여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미 질문에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돈 아끼는 방법? 그 돈을 아끼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가 있다 가장 저렴한 버스를 탄다거나 뭐 숙박비 가장 저렴한 데서 잔다거나 다 그런 거죠. 외국계 바 선생님을 많이 보셨나요? 보셨다면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에서는 바퀴벌레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다 크기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태국이나 부룬디나 뭐 특히 태국이 엄청 크더라고요. 와 엄지손가락보다 커요 걔네는. 그 사람 걸어다니는 인도 차도 그런 데서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혹은 야외 식당? 되게 징그럽습니다. 크기가 크시더라고요. 서재로님은 주로 어떤 것에 소비를 하시나요? 항상 아껴 쓰시는 것 같아서 최근 제일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어떤 걸 구매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돈을 벌기 전이랑 후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사치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비싼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노트북 일하려고 산 이 노트북이 제일 비싸고 두 번째로 비싼 건 휴대폰인데 소비 습관이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은 두 개 달라졌네요. 첫 번째로는 택시를 안 탔어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두 번 탔는데 그것도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예비군 가는 날. 나는 좀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가다 보면은 버스 환승하는 데에서 버스가 안 오고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근데 예비군은 그 9시 넘어서 들어오면은 문을 잠가서 못 들어옵니다. 내가 예비군 훈련장까지 가는데도 1시간 걸렸는데 그거 다음 달에 또 군복 입고 왕복 2시간을 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거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한두 번씩 예비군 늦을 것 같다고 생각하던 때에 택시를 탔던 거. 근데 요즘은 택시를 좀 타요. 지금 한참 추운 겨울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밖에서 20분, 30분 동안 버스 기다리는 거 있어도 그냥 기다렸거든요. 이제는 밖에서 이 추운 겨울에 2, 30분 버스를 기다려? 그러면은 택시비가 뭐 10,000원 이하로 나오면은 그냥 택시 타자. 약간 그런 생각. 그래서 택시를 좀 타긴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바뀐 거고 두 번째로는 배달 음식. 배달 음식 전에는 잘 안 시켜 먹었어요. 왜냐면 비싸잖아요. 한 끼 막 15,000원, 20,000원? 최소 주문 금액이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시켜 먹었는데 요즘은 좀 꽤나 자주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여러 번도 시켜 먹어요. 평소에도 안경 끼고 다니실 생각 없으신가요? 모잠비크 여행 영상 때 안경 짱 잘 어울려요. 저도 제가 안경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행하면서 안경 쓰기에는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막 모래바람 많이 휘날리는 개발도상국들을 많이 가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막 모래도 자꾸 끼고 먼지도 끼고 그래가지고 여행할 때는 안경을 안 끼고 다닐 것 같습니다. 감정이 있긴 하시죠. 감정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사람들보다 진폭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감정을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은 저는 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이 정도? 그래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막 재밌어요. 웃기고 막 깔깔깔깔 막 플러스 10만큼 웃기긴 한데 막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진폭이 적어요. 근데 저는 제 이런 성격을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힘들어도 힘든 줄 잘 몰라요. 갑자기 잘생겨지셨는데 관리하셨나요? 요즘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리쥬란, 울세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받아본 적 없습니다. 비행을 많이 하셨을 텐데 비행하시면서 심했던 난기류 에피소드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행 공포증이 있어서 난기류 극복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난기류 에피소드 한 번 있는데 제가 야쿠츠크 가기 직전에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100 몇십 명이 한 번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사건을 보고서 저도 그게 각인이 머리에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그 야쿠츠크 갈 때 경유를 해야 돼서 비행기 3번 타고 올 때 비행기 3번 탔는데 이륙하고 착륙할 때 너무 막 무섭더라고요. 막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기류 극복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헤드셋을 헤드셋이 없다면은 이어폰을 끼고서 신나는 노래 크게 틀어놓고서 막 머리를 위아래로 흔드세요. 그러면은 내가
비행기가 흔들리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귀도 막혀 있고 몸도 내가 흔들어서 흔드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 동체가 흔들리는 거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애 여자 아이돌? 요즘 근데 이쁜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키키의 이솔님도 엄청 이쁘고 미야오의 안나님도 너무 예쁘고 요즘 또 취향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엄청 예쁘더라고요. 광고 없이 여행을 이어가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네요. 이 정도 구독자 수면 광고가 엄청 들어올 것 같은데 다 반려하시나요? 지금까진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씩 받으려고요. 말했다시피 아프리카랑 뭐 아메리카 여행을 하려면은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깨집니다. 특히 비행기 교통비가 엄청 깨져서 자는 거는 똑같이 잘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렴한 데서 자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교통비는 내가 비행기 값을 흥정할 수 없잖아요. 비행기 값이 150만 원이라고 60만 원으로 깎아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한 개, 두 개씩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하는 곳이 다 정상은 아닌데 미모 비결 좀 알려주세요. 다 정상인 나라들입니다. 다 좋은 나라들이에요. 미모 비결? 미모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선크림은 바르고 다닌다? 뭐 하루에 2번 바르거나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선크림을 안 바르진 않는다. 대만 갈 생각 있으신가요? 네, 대만 가고 싶습니다. 호스텔에서 빌런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뭐 주로 인도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청각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이 좀 적다? 쉽게 말해서 그냥 잘밤에 밤 12시인데 막 통화하고 그래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통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1시간, 2시간씩 통화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팥붕인가요? 슈붕인가요? 슈붕입니다. 여행 다닐 때 여행자 보험 들고 다니시나요? 과거 교통사고 났을 땐 여행자 보험을 안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요. 이거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저 잘 보험 안 들고 다녀요. 자꾸 까먹고 귀찮고 해가지고. 근데 웬만하면 보험 드세요, 여러분.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실지 모르니까. 유튜브 시작할 때 영감을 받거나 많이 참고한 유튜버가 있나요? 빠니보틀님 영상을 제일 많이 참고했어요. 그 중간에 막 드립 넣는 것도 사실 빠니보틀님이 맨 처음에 시작하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 말고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빠니보틀님 이전에는. 근데 빠니보틀님 이후로 그런 식으로 드립을 넣는 여행 유튜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게 됐죠. 인종차별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합니다. 서재로 남친짤 찍어주세요. 남친짤은 없고 방금 아까 올린 여친짤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신가요? 여자입니다. 예전 영상 보니 쌈 멸치셨던데 몸이 안 좋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쌈 멸치였습니다. 몸이 안 좋진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나요? 중학교는 현아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는 한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야쿠츠크 한겨울에 한 달 살기 대 쿠웨이트 한여름에 한 달 살기. 오, 이거 황벨이네. 야쿠츠크는 그냥 배경이 이쁘죠. 그냥 눈 덮인 그런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엔터테인먼트가 없어요. 거기서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쇼핑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밥 먹으러 갈 때 막 몸이 다 어는 기분? 근데 쿠웨이트는 풍경이 별로 볼 게 없죠. 그냥 더운 도시니까. 대신에 백화점 같은 게 엄청 잘 돼 있고 뭐 맥도날드 같은 것도 있고 어렵네요. 차라리 후자를 고르겠습니다. 근데 전자도 너무 매력적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겨울 풍경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 한 잔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연주님. 첫 영상부터 보면 제로님이 처음 여행은 온화하게 시작하다 점점 경계심이 생기고 강도 이후에 예민해지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프로 여행러가 된 것 같았어요. 스스로는 스스로의 여행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제가 예민하고 뭐 프로 여행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약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학습 효과랄까? 세상에는 사기꾼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너무 친절하고 너무 헤헤헤 거리면 안 되겠다. 뭐 점점 그런 생각으로 변했던 것 같긴 해요. 권린 이 영상 보고 있는 거 안다. 돈 갚아라. 리나 돈 갚으라고 한다. 여행하다가 힘들어서 다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 여행이 한 달 반 넘게 길어지면은 배터리 충전이 안 돼서 집 가고 싶었던 순간이 엄청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미 계획을 세워 놓은 거를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집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텨서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친구들이 영상에서 많던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신 적이 있나요? 구걸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준 적이 없고 구걸하지 않은 사람한테 준 적이 있어요. 우간다였는데 이게 몸으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발로 기어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몸이 허리가 180도 꺾여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렇게 기어가고 계시는데 발은 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그분 보고서 그분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셨던 거고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오지랖이죠. 그거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돈 드리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뭐 굳이 물어보시니까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네 발로 밖에 몸을 지탱을 못 하시는 분인데 일을 하려면 손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떼면은 몸이 철푸덕 이렇게 무너지는, 어떻게 설명하기 좀 복잡하다. 어쨌든 그런 분을 지나가다 뵌 적이 있어서. 그리고 또 타지키스탄에서 구걸하던 친구는 아니었고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9살, 10살 정도 되는 남자애가 커다란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려고 했는데 제가 타지키스탄에서 돈이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교통비였거든요. 그걸 주면은 내가 타지키스탄을 탈출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돈만 좀 여유롭게 있었으면은 지금 같은 뭐 주머니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내가 용돈이라도 좀 챙겨줬을 것 같은데 그거 못 준 게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요. 쓰레기통 뒤지고 있던 꼬마 아이. 타지키스탄이 엄청 못 삽니다. 북한만큼 못 사는 나라예요.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 알려주세요. 무조건 하지 않을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무조건 할 일? 비트코인 사기? 근데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닌 거겠죠, 그죠? 글쎄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으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대학생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이것저것 많이 해보기. 많이 할수록 자산이 남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항상 그도 그럴 게 말습관이 있으시던데 계기가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유튜브 할 때만 쓰는 문장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거 평상시에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간 걸 후회한다 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요, 후회까지는 없습니다. 주량이 글쎄요, 소주 한 병에서 네 병? 그러니까 범위가 큰데 제가 항상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밤새 먹어요. 그래서 우리 5명이서 모이면은 항상 한 짝 이상은 다 먹거든요. 그거 소주 한 짝 다 먹고 또 양주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 한 4병도 제가 많이 먹진 않으니까 한 3병 먹나? 3병은 먹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시간을 두고 먹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한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술자리를 간다? 그러면은 좀 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한 병만 먹는 것 같아요. 질문은 아니지만 혹시 하루만이라도 5성급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며 취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한번 해볼게요. 여친 없으면 제가 차지해도 돼요? 남친 자리도요? 뭐야, 여자라는 거야, 남자라는 거야? 극단적인 환경으로 계속 여행을 하면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한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둘 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우와 신기하다. 뭐 야쿠츠크 가면은 우와 이렇게 춥다고? 우와 신기하다. 뭐 엄청 가난한 나라 부르니를 갔다? 우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우와 아직 21세기인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와 신기하다. 딱 그 정도? 뭐 지나고 나면은 약간 좀 소중하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월북해서 북한 여행 영상 찍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저 별로 감옥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추후 다른 직업도 가지실 생각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목표를 두고 향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5년 안에 서서히 어느 한두 개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 유튜브 댓글 많이 읽으시는 편인가요? 요즘은 잘 안 읽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좋아요도 다 눌렀는데 요즘은 댓글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거 계속 읽으면 일할 시간도 줄어들기도 해서 이제는 댓글을 잘 안 읽습니다. 이분 중국 사람인가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중국인이라고 잠깐 장난을 치는 거는 아프리카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자꾸 나보고 니하오 니하오 칭칭칭총 칭창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다, 나 한국 사람이다 했는데, 아프리카 국가 중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영어가, 그러니까 I'm from Korea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아는 제2 외국어는 프랑스어지 영어가 아니니까요. 그 사람이 코리아가 뭐 나라 이름인지 I'm from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그냥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차이나 그거는 아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뭐 도로도 깔고 뭐 비싼 대통령 궁 같은 것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돈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다 중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I'm from Korea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시간 지나갈수록 그래 중국인으로 살게요, 나 칭칭칭총 그냥 받아들이기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파리를 좀 하게 됐죠.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뭐 가족 중에 외국인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중국인 친구조차도 없습니다. 누구나 지병 하나쯤은 있던데 지병 때문에 여행하기 힘들었던 적이 없나요? 제가 지금 골골대니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지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손을 좀 떨잖아요. 이게 유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주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기흉도 아까 기흉 때문에 수술했다고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전혀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중국에 돈 받고 여행한다는 기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근거가 타당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희철리즘님이랑 저랑 하필 선전에서 영상 업로드 날짜가 비슷했고 주제도 비슷했잖아요. 근데 주제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이랑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여행 유튜버들도 선전을 다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왜냐면 그 신기하잖아요. 벌써 걔네는 상용화를 했으니까. 중국에서도 특히 선전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다른 유튜버들도 다 그렇게 했던 거고 그냥 좀 희철리즈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뭐 한 번도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희철리즈님 화이팅? 아까 그 근거가 모자란데 근데 또 그런 거에 선동돼가지고 욕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괜찮아요. 일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하나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의견과 사실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고요. 선동을 기가 막히게 잘 당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약간 뭐 야 누가 이러이러했대 그런 근거가 부족해도 이러이러했대라는 헤드라인 뉴스가 뜨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기가 막히게 뛰어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끌어올라가지고 욕하고 바로 뒤돌아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여튼 중국에서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애초에 그 유튜브 하면서 광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본인이 이제 여행 유튜버 중에서는 좀 꺼들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비슷한 썸네일과 영상 유튜브 영상을 찍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좀 신기해요. 내가 후발주자인데 나보다 한참 먼저 하셨던 선발주자들이 나한테 영감을 받아서 나랑 비슷하게 영상을 만드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뿌듯하죠. 좀 영광이기도 하고 뿌듯해요. 4,000개가 넘는 질문들을 다 답할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이거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저는 몇 시간 몇 분을 살고 있죠, 영상에서. 이거 어쩌면 2시간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여행하기 위험한 국가들을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두렵진 않으셨나요? 어쩌다가 이런 영상들을 기획하게 됐나요? 호기심, 조회수. 뭐 사실 둘 다 맞죠.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영상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나랑 비슷한 생각으로 많이 보겠다 뭐 싶어서 조회수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국가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국가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룬디 갔을 때 뭐 거기 뭐 죽으러 간다 뭐 저한테는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았는데 다른 여행 유튜버 분이 거기 부룬디 갔을 때 막 악플 같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뭐 세금 써서 뭐 구해주면 안 된다, 뭐 죽으러 간다 하면서 막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제 영상에서는 잘 그러지 않으셨는데 부룬디 사람들 엄청 온순해요. 그렇게 막 위험한 나라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부룬디라는 나라를 잘 모르고 그냥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 치안이 안 좋다는 그런 선입견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복합적으로 뭉쳐서 공포를 키운 거지. 뭐 사실 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주식 하시나요? 아니요, 저 주식 안 합니다. 나랑 사귀자 언니. 옹냐. IQ가 몇이에요? 정보를 알려줄 때 대본 하나 없이 버벅대지도 않고 편집한 흔적도 없고 어찌다 외워지는지 신기합니다.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현재 가서 또 읽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보고 읽을 때도 있고. IQ는 모르겠어요. 그 뭐 오프라인에서 검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몇 번 해봤는데 한 140 내외로 나오는데 그 너무 신빙성이 없죠. 비전동 거주자입니다. 평택시 국회의원 출마 사실인가요? 기호 36번입니다. 뽑아주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탐관오리가 되겠습니다. 유명해지면 해보고 싶었던 게 궁금해요. 아니 이런 건 없어요. 사주팔자가 궁금해요. 원국이 뭐지? 재미나이로 사주팔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1996년 8월 5일생 0시 50분 출생. 다 읽기에는 너무 길고 종합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은 자존심과 독립심이 매우 강한 거대한 나무의 형상입니다. 타인에게 굽히지 않는 우두머리 기질이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를 내는 전문직이나 개인 사업에 최적화된 사주입니다. 특히 2026년은 명예와 결과물이 크게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주팔자를 별로 안 믿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AI에 제 사주팔자 검색해보세요. 1996년 8월 5일생이고 0시 50분에 태어났습니다. 조영훈 씨의 사주팔자를 한번 봐주세요.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재작년에 본 사주팔자인데 그냥 좋은 말이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냥 캡처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사실 2024년은 별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냥 1년 내내 굶으면서 비루하게 여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뭐 당연히 다 들어맞지는 않는다. GPT 유료 쓰시나요? GPT 유료 썼었는데 GPT는 해지를 하고 제미나이 유료로 넘어왔습니다. 항상 세계에서 제일 추운 나라, 가난한 나라 이런 곳만 가시는데 가서 고생을 해도 여행이 재밌나요? 저는 고생이라서 더 재밌어요. 인생에서 이 선택이 잘한지 못한지 궁금하면은 딱 두 가지를 떠올려 보면 된대요. 15살에 나와 70살에 내가 지금 선택한 이 행동을 볼 때 과연 칭찬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릴 것인지. 저는 막 부룬디 여행하고 야쿠츠크 여행하고 이런 거 보면은 15살에 나는 와 개쩐다 개멋있다
그렇게 볼 것 같고 70살의 나는 야 그래 저 젊었으니까 저런데도 열심히 잘 돌아다니고 좋은 추억이었지 이렇게 뒤돌아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콜라 한 잔 마실 때마다 구독자 마이너스 1 대 콜라 한 잔 마실 때마다 머리카락 마이너스 10. 여러분들을 한 분씩 삭제하겠습니다. 차라리 전자를 선택할게요. 사용하시는 액션캠 궁금합니다. 카메라는 한 개만 사용하시나요? 네, 한 개만 사용하고 있고 오즈모 액션 6 이거 쓰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편집한다고 들었는데 어플은 어떤 거 쓰시나요? 루마 퓨전이라는 앱 썼었는데 이제는 다른 분께 편집을 맡기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로 편집하지 마시고 그냥 맥북을 하나 사세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사용하시는 가방, 신발은 어떤 건가요? 아까 보여드렸던 툴레 가방이고 신발은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냥 걷기에 특화된 트레킹화 아니면 나이키 신발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편집은 따로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저 유튜브 하면서 처음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힘들어서 우는 건 잘 없고 최근에 영화 보면서 울었어요. 만약에 우리 그거 보고서 질질 짰습니다. 영화관에서 저 혼자 남아있었어요. 그 노래 끝날 때까지 엔딩 크레딧 다 끝날 때까지 영화관에서 다 나갔는데 저 혼자 이렇게 가만히 멍하게 눈 때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었어요. 콧물도 이렇게. 초반에 반응이 없었던 기간에도 꾸준히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확신 수준이 높았어요. 내가 이 분야에 살아남으면은 언젠가는 무조건 빛을 보겠다. 그런 확신 수준이 엄청 높았어요. 내가 살면서 가졌던 가장 큰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밥 굶으면서 여행했는데도 그냥 지나갈 일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상 시작을 항상 탐사보도 마냥 시작하는데 컨셉 잡은 이유나 딱히 없으면 기자가 꾸미셨는지 탐사 전문 기자로 취직하셔도 될 듯해요. 정보 전달도 잘하셔서요. 영상 시작을 그렇게 인트로를 만들게 된 이유는 그냥 그게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유튜브는요 키고 나서 한 1분 정도 되면은 시청자의 3분의 1이 빠져나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유튜버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3분의 1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 초반 1분이거든요. 그래서 초반 1분에 뭘 할까 계속 저 스스로 이렇게 고쳐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영상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인트로를 막 내레이션으로 하지 않고 오늘 어떤 영상을 오늘 어디를 갈 거고 뭘 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그냥 바로 말을 하는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조금씩 발전을 시키다가 부룬디 때부터 이제 이렇게 비슷한 내레이션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 왔어요. 그냥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기자가 꿈이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구독자 남녀 비율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여자. 이제 남자 6에 여자 4 정도 됩니다. 유튜브 괜히 했다 하며 후회한 적 있나요? 아니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인생에서 후회 자체를 잘 안 해요. 뭐든지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분 받은 질문 다 답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남는 게 시간이라서. 누군가 집을 찾아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런 적 없습니다. 여행 가는 국가의 유명한 음식점을 조사하고 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상들을 보면 유명한 음식을 길거리에서 그냥 맛보거나 아무 가게 들어가서 먹는 것 같아서요. 사실 뭐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첫 번째로 귀찮고요. 귀찮은데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특별한 일 같아서요. 내가 여행지에서 하는 행동들은 특별하지 않은 것들을 하고 싶거든요. 그냥 누구나 그 나라 가면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음식점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뭐 한번 가볼게요. 뭐 갈 수 있죠. 솔직히 여행 자금 어디서 나는지 나만 궁금함. 금수저이신가? 이제는 제가 돈 버니까 제가 다 충당을 하죠. 금수저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엄청 집이 가난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경상도 시골에서 오셨는데 결혼하셨을 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태어났을 때는 집이 엄청 가난했고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어오시고 어머니는 그때는 가정주부셨는데 대부분 다 저축하시고 알뜰살뜰하게 뭐 투자도 하시고 집안일 하셔서 제가 자아를 가지기 시작했던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는 뭐 그렇게 엄청 가난하진 않았어요. 생활 수준으로 보자면 한 달에 한 번 엄마가 돈가스 시켜주셨어요. 아니면 치킨을 시켜주던가. 그때 돈가스 하나 시켜가지고 돈가스 하나 시키면은 돈가스 2개 주거든요. 배 터지는 왕돈가스. 가격도 기억나요. 그 6,000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치킨이 12,000원이었답니다. 그거 시켜서 나눠 먹고. 그 외식이란 걸 잘 안 했어요. 초등학생 때는. 뭐 어떤 특별한 날? 한 2달에 한 번 할까? 뭐 돼지갈비 같은 거 먹으러 가는 날도 있었는데 자주 하진 않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게 막 외식을 자주 하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집에서 먹지.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절약하면서 사시는 것만 한 30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저도 다 돈 쓰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돈 벌면은 저축하고 생활 습관이 다 거기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핸드폰 어디 있어요? 제가 당근마켓에 팔았습니다. 꿀꺽? 결혼은 안 하고 싶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성향상, 제 성격상 막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서. 근데 모르죠. 또 갑자기 어느 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프로포즈를 할 수도?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뭐야 벌써 마지막이야? 나이스. 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2시간쯤 됐으려나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주절주절 시부렁시부렁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만한 가치는 없었는데 끝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찐팬입니다. 이거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죠? 편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굿나잇.